가벼운 교통사고를 겪고 난 뒤에 처음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 목과 머리 주변으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골절이나 출혈 등이 없으면 대충 넘어가기 쉽지만 목뼈는 특히 손상을 입기 쉽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외상으로 목뼈에 나타나기 쉬운 채찍 손상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전주 열림병원 김순기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면서 운동 범위도 넓은 목뼈. 그래서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에 더욱 취약한데요. 교통사고 후 생길 수 있는 목뼈의 채찍 손상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채찍 손상이라고 하니까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질환이길래 이런 이름이 붙은 건가요? 우리가 채찍질을 하면 채찍이 앞으로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충격을 받았을 때 교통사고나 낙상이라든지 충격이 있을 때 우리 몸 전체가 채찍처럼 휘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발생하는 손상을 채찍 손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채찍 손상은 거의 모든 외상에 동반되는 손상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교통사고로 입원하거나 치유받는 환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채찍 손상과 동반된 질환들을 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충격 때문에 목이 앞뒤로 심하게 꺾이잖아요. 그래서 목을 먼저 잡게 되긴 하는데 그 이유가 다 있었던 거네요. 목은 다른 부위하고 틀려서 쉽게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에 교통사고 났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충돌이 되면은 관성 때문에 몸이 먼저 앞으로 꺾였다가 뒤로 다시 꺾여지게 됐죠. 또 추돌이 되면은 뒤로 먼저 꺾였다가 다시 앞으로 꺾여지는 그런 동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목은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슴이나 허리 쪽은 충격을 덜 받습니다. 같은 척추인데도 불구하고 갈비뼈가 붙어있는 흉추는 갈비뼈들이 그 흉추에 받아지는 스트레스를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충격을 덜 하고요. 허리 쪽은 근육이 목보다 훨씬 두껍고 강력하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에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머리가 가분수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약한 목이 머리를 받치고 있기 때문에 손상을 입을 때 목이 그 강한 근육이나 인대가 허리나 다른 부위보다 약하기 때문에 쉽게 다치는 그런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다치게 되면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이 목에 있는 근육과 뒤에 붙어 있는 후종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있어요. 그 인대가 가장 먼저 다치게 되는데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근육이 다치고 나면 근육에서 나오는 뉴로트랜스미터, 그러니까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처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다치고 72시간을 전후해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환자들이 느끼는 통증은 3, 4일째가 제일 심해지는 그런 특징을 이 병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후가 더 아파지는 거네요. 목 부위가 이렇게 심하게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증상군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 의외로 목이 다쳤는데 환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증상은요, 두통입니다. 안구통도 있고요. 머리 앞쪽이 아프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경부, 강직, 뒷목이 뻣뻣하는 사람도 있고 어깨가 결리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죠. 그러니까 보통 느낄 때 목이 다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가 다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그런 증상도 초기에는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고착되면서 나중에 한 3, 4일 지나고 나면 아까 그 이유 때문에 목과 어깨 쪽으로 통증이 고착되게 되죠.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치료하기가. 신경 손상이 있고 없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초기에 어떻게 진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예를 들어서 손끝, 발끝이 저리거나 쥐는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감각이 둔화되거나 이런
신경학적인 이상 소견이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네. 신경 손상이 있다면은 그것이 느껴지게 된다면은 정밀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초기 신경 치료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후유증이 굉장히 막심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초기에 손끝에 감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응급실에서나 외래 진료를 볼 때 저희들이 항상 이런 감각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네. 악수도 해보고 쥐는 힘도 보고 손끝을 만져봐서 감각 우리 팅글링 센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띠앗거린다고 하죠. 이렇게 손끝이 이게 마치 전기가 오듯이 저릿저릿한 느낌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면 신경 손상을 의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신경 손상이 의심이 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정밀한 검사,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CT나 MRI를 동반해서 해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치료법도 다르게 나타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존적인 치료, 근이완제를 쓰거나 물리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소염 진통제를 써서 다쳤던 부위에 세포들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부종이 일어나지 않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들을 쓰거나 네. 물리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 시간이 보통 짧으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거의 다분히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좋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신경 손상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 치료가 완전히 달라지죠. 신경 손상이 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약물 치료도 메칠 프레드니솔론이라고 하는 약을 반드시 써서 신경 부종, 우리가 뇌가 다쳤을 때 붓는 것처럼 척수도 붓게 되는데 그런 것을 치료를 하거나 우리가 고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칼라브레이스라고 하는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목에 많이 차고 다니는 브레이스 있죠. 네. 예, 그런 브레이스 말고 목을 고정시켜주는 뭐 예를 미네르바 브레이스라든지 할로베스트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브레이스를 채워서 목이 움직이지 않고 절대 안정시키는 그런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교통사고 시뮬레이션 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더 많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예. 네, 실제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채찍 손상은 어떤 건가요? 정말 위험해요. 더 위험한가요? 예,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나라가 교통 사정이 굉장히 좋아지고 차량의 구조가 안정화되고 에어백이나 벨트 착용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줄고 심한 교통사고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뇌손상이 있는 환자가 과거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네. 안정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유아에 의해서 생기는 경추 손상은 줄질 않았어요. 그 이유가 아이들을 갖다가 베이비 시트, 아이들한테 맞는 시트가 아닌 어른들한테 시트를 해줬을 때는 우리 어른들은 가슴에 가로로 안정적인 구조로 막아줄 수 있지만 아이들은요, 이게 가슴에 걸리질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높이 차거나 느슨하게 차거나 그랬을 때 충격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보다 머리 무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고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각도나 그 충격 자체가 어른보다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가 있고요. 또 어린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이들이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손이 저리다, 머리가 아프다, 어깨가 결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교통사고 났을 때는 더 꼼꼼히 반드시 체크를 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키오라라고 해가지고 지연성으로 경추에 손상이 오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걸 꼭 방지를 하기 위해서 초기에 검사를 반드시 잘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경추부의 채찍 손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안구 세척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급증하면서 눈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외출 후에 직접 안구를 세척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안구 세척제가 안구 건조증이나 각막염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눈 표면에는 눈물이 있어서 눈꺼풀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이 눈물 속에는 눈을 보호하는 여러 성분들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구 세척제 등으로 눈을 무리하게 세척하면 눈에 필요한 성분들도 같이 씻겨나가서 오히려 눈 건강에 해롭다고 하네요. 안구 세척제는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